안녕하세요. 방구석 세계관입니다. 요즘 반도체 기사 좀 보신 분들이라면 실리콘 포토닉스, CPO, 옵티컬 I/O 이런 단어들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난리일까요? 오늘 바로 이 주제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빛으로 AI를 연결하는 미래, 광 인터커넥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AI 회사 엔비디아가 왜 하필 빛으로 칩을 연결하겠다고 나선 걸까요? 구리선도 멀쩡히 있는데 말이죠. 여기엔 아주 근본적인, 어쩌면 당연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 구리선을 보세요. 꼭 꽉 막힌 육상 트랙 같지 않나요? 달릴 수 있는 선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더는 못 뛰죠. 그런데 오른쪽 광섬유를 한번 보세요.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수많은 주자가 서로 부딪힐 걱정 없이 동시에 막 질주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한레인 고속도로인 셈이죠. 이게 바로 빛이 가진 압도적인 능력, 대규모 병렬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왜 빛이 구리를 이길 수밖에 없는가? 정보 전달의 물리학. 좀 거창해 보이지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와, 저는 이 비유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리선 안에서 데이터를 옮기는 전자는요, 질량이 있는 쇠구슬 같은 거예요. 좁은 길을 가면서 벽에 쿵쿵 부딪히고 그러면서 에너지를 잃고 당연히 엄청난 열이 나겠죠. 바로 이겁니다. 신호 손실, 발열, 높은 전력 소모. 이게 구리의 운명이에요. 반면 빛의 입자인 광자는 어떨까요? 이건 질량 자체가 없는 순수한 레이저 그 자체예요. 저항?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직진합니다. 서로 간섭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역폭은 높고 지연 시간은 낮고 에너지 효율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냐? 이건 뭐 비교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구리선 한 줄이 초당 약 200기가 비트 정도를 겨우겨우 보낼 때 이 파장분할 다중화라는 마법을 부린 광섬유 한 가닥은요, 무려 64테라비트 이상을 그냥 쏴버립니다. 단위가 달라요. 구리의 수백 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애초에 물리법칙이 빛의 편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왜 아직도 구리를 쓰는 곳이 많을까요? 업계에는 이런 오래된 격언이 있었거든요. 구리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구리로 해라. 왜냐? 짧은 거리에선 구리가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다루기 쉬웠으니까요. 빛의 물리적 우월함도 비용이라는 냉정한 벽 앞에서는 힘을 못 썼던 거죠. 하지만 GPT-4 같은 거대 AI 모델이 등장하면서 이 모든 룰이 그냥 박살나버렸습니다. 25,000개가 넘는 GPU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움직여야 해요. 그러다 보니 GPU들 사이의 거리가 예전엔 기판 위에서 고작 몇 센티미터였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수십 미터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구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먼, 감당할 수 없는 먼 거리가 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우의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이 빛을 어떻게 칩에 더 가깝게, 더 효율적으로 붙일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기술의 진화 과정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 플러그업을에서 시작해서 2세대 CPO, 그리고 궁극의 3세대인 옵티컬 I/O까지 이 진화의 핵심은 칩과 빛 사이의 거리를 줄이는 것. 이 거리가 짧아질수록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효율이 높아지거든요. 이 기술들을 한번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플러그업을은 물이 줄줄 새는 낡은 산업용 펌프 같아요. 필요한 것보다 버리는 에너지가 더 많죠. 2세대 CPU는 좀 나아졌습니다. 필요한 곳에만 물을 주는 깔끔한 물뿌리개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3세대 옵티컬 I/O, 이건 예술입니다. 책상 위 작은 화분에 정확히 물 한 방울씩 뿌려주는 정밀 분무기 같은 겁니다. 얼마나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 감이 오실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효율성을 따져볼 때 어떻게 숫자로 보여줄까요? PJ 퍼 비트, 피코줄 퍼 비트, 비트당 피코줄 이 용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1비트 정보를 보내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이죠. 그냥 점수라고 생각하세요.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이기는 게임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차이가 그냥 한눈에 보입니다. 플러그업은 무려 15에서 20 피코줄이나 쓰죠. CPU는 5에서 7로 뚝 떨어지고 옵티컬 I/O는 3에서 5 피코줄까지 내려갑니다. 세다 바뀔수록 에너지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죠. 업계의 최종 목표는 저기 보이는 꿈의 숫자 1피코줄 미만입니다. 자, 기술적인 그림은 대충 그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이 거대한 전쟁터에서 대체 누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그 플레이어들을 살펴볼 시간이죠. 네 번째 장, 새로운 전장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광 인터커넥트 시장 지도입니다. 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제일 아래쪽 원재료, 이걸 레벨 제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맨 위 최종 시스템인 레벨 5까지 각 층마다 어떤 회사들이 버티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도 하나면 이 복잡한 생태계가 한눈에 싹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지도의 진짜 비밀 핵심은 바로 이 모래시계 모양에 숨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쪽 빛을 만드는 광원과 기판, 즉 레벨 0, 레벨 1은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생산량을 늘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위쪽의 실리콘 기반층 레벨 3에서 레벨 5는 반도체 기술 덕분에 엄청나게 빨리 확장할 수 있죠. 이 속도 차이, 이게 바로 이 산업 전체의 목을 조르는 핵심 병목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에서 과연 누가 이기고 있을까요? 다섯 번째 장에서는 주요 경쟁자들을 한 명 한 명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심한 병목 구간인 광원층에는 두 명의 거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먼저 코이어런트는 세계 최초로 6인치 인두미나물 웨이퍼를 양산하면서 규모로 밀어붙이고 있고요. 루멘텀은 가장 만들기 어렵다는 200기가급 고속 레이저 시장을 꽉 잡고 정밀 기술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상 이 두 회사가 이 산업 전체의 속도계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밸류체인 꼭대기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선 그야말로 거인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죠. 엔비디아의 전략은 완전한 통제, 수직 통합입니다. GPU, 네트워크, 광학까지 모든 걸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수직 통합 솔루션이죠. 이 완벽한 세트를 그냥 쓰세요라는 거예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부품을 만들 테니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골라 쓰세요. 바로 개방형 이더넷 생태계로 맞서는 거죠. 하지만 이 거인들의 싸움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진짜 킹메이커들이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입니다. 결국 이 회사들이 누구의 하드웨어를 수십만 개씩 사주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구글의 TPU처럼 아예 직접 칩까지 만들면서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둘 다 위협하는 강력한 제3의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복잡하고 정말 흥미진진한 시장의 미래를 읽으려면 앞으로 우리가 뭘 눈여겨봐야 할까요? 핵심 신호들 4가지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어떤 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 PJ 퍼비트 점수를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 이게 바로 에너지 효율 경쟁의 성적표니까요. 둘째, 칩들끼리 대화하는 언어를 통일하려는 표준전쟁, UCI, OIF 등의 표준화 소식에 귀를 기울이세요. 셋째, IRFs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회사가 과연 누구에게 인수되는지 M&A 체스판을 지켜보세요.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가장 큰 신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가장 보수적인 큰손, 아마존 AWS가 CPO를 채택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이 기술이 대세가 되는 진짜 변곡점이 될 겁니다. 빛은 마침내 칩과 칩 사이의 연결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뭘까요? 어쩌면 빛이 연산 그 자체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빛의 속도로 계산하는 포토닉 컴퓨터의 시대.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기술혁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세계관이었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